자, 이번 시간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부터 할게요. 425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그 점유권의 취득이란 것은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게 되면 점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예, 직접 점유를 스스로 취득하면 직접 점유를 취득하는 것이고, 간접 점유를 취득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그 물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점유 매개관을 통해서 점유하게 하게 되면, 직접 점유를 만들게 되면 간접 점유가 스스로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점유권이 승계됐을 때요, 이어졌을 때, 뭐 승계는요, 특정 승계도 있고 포괄 승계도 있겠죠. 자, 승계가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자, 첫 번째, 특정 승계인의 경우요, 즉 특정해서 그 점유권을 승계받은 사람, 그렇죠? 뭐 특별 승계인이라 해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민법에 199조에 따라서요,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해서 주장할 수 있고, 또 전 점유자의 점유를 자기의 점유와 합산해서 아울러 자기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냐, 병합해서 주장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 주장하거나 병합을 주장하거나 임의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의 자유가 원칙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특별 승계인 또는 특정 승계인에게 점유 승계의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부터 갑이 점유해서, 여기서부터 을이 점유해서, 여기서부터 병이 점유해서, 여기서부터 정이 점유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점유가 승계되었다 왔다 해보죠. 이렇게. 그럼 현재 정이 점유하고 있다면, 여기서 정이 뭐 5년간 점유했고, 병이 6년간 점유했고, 을이 7년간 점유했고, 갑은 4년간 점유했다. 이렇게. 자, 이때요, 정이라는 사람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만의 점유, 이것만 주장할 수도 있고, 이 말이죠. 의미는 이제 이해해 주셔야겠는데, 정이라는 사람은 자기만의 점유, 이것만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합산해서 자기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거에 이 점유도 자기가 주장할 수 있고, 이 점유도 자기 거라 주장할 수 있고, 이 점유권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중에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때 여기에 5년간의 점유, 이것은 분리 주장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5년과 6년을 합친 11년간의 점유, 이건 합산하는 거죠. 합산, 병합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게는 7년, 6년, 5년 내 점유다, 정의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18년간의 점유, 이렇게 병합할 수 있죠. 그 다음에요, 4년, 7년, 6년, 5년 내 점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22년 점유가 되네요. 병합이죠. 이 중에 선택이 자유롭다, 이 말이지. 이 정의 점유할 수 있는, 점유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때 병합을 선택했을 때, 우리 법 조문 199조 2항에 보시면, 병합을 선택했을 때는 전 점유자에게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도 승계를 받도록 하고 있죠. 하자의 승계.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을의 점유 7년, 여기가 만약에 악의의 점유였다. 나머지는 전부 다 선의 점유, 선의 점유, 선의 점유였는데, 요 7년간의 점유가 악의 점유였다라고 하면 요 7년이 들어가는 요 기간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승계받아야 되죠. 요 7년이 들어가는 요 기간요, 여기서는 악의의 점유를 승계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이거는 악의의 18년 점유,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것도 악의의 18년 점유,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선이죠. 여기도 선입니다.
이런 내용 4개 중에 임의적으로 정의 선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 근데 두 번째, 상속인처럼 포괄승계받은 승계인일 때는요, 예컨대 상속인을 예를 든다. 그죠? 상속인의 경우라면, 이때는요, 피상속인의 점유를 승계받아야 합니다. 이거 승계받아야 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요, 포괄승계인 상속인은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요. 분리, 자기 것만 주장할 수는 원칙적으로 없고, 어떻게 해요? 피상속인 점유를 승계, 병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자, 포괄승계인 상속인 같은 사람은 병합이 원칙이다. 요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죠? 병합이 원칙이니까 여기 병합은 뭐라 했어요? 하자가 있으면 하자 승계받아야죠. 하자를 승계받아야 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점유에 하자가 있으면 이 여기 하자 있는 것이면 그대로 승계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요것도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다만 말이죠. 다만 이 상속인이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해서 주장하고 싶으면 분리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이때는 상속 이외의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점유가 개시돼야 됩니다. 새로운 권한에 의한 점유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상속 이외의 새로운 권이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426페이지에 점유권의 소멸. 소멸은 물건을 사실상 점유 상실해버리면, 사상 지배를 상실해버리면 점유권이 소멸되겠죠. 다만 점유권자가요, 침탈로 인하여 점유를 상실했을 때 우리 민법에는 점유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 이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당해 점유를 반환받게 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예. 자,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점유권의 효력. 자, 점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기본적 개념들 공부했고요. 기본적 제도를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점유권 인정되면 일정한 점유권 안에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는 점유권의 효력이라고 그래요. 예, 효력. 자, 여기는 첫 번째 어떤 게 있을까 정리 좀 해두셔야겠습니다. 점유를 하게 되면 이 점유권 안에는 추정력이 있다. 그 추정력이 첫 번째 나옵니다. 추정력. 우리 민법 규정에서 추정합니다. 어떻게 추정하냐? 6가지 추정해요. 자주 점유 추정하죠. 평온한 점유로 추정합니다. 공연한 점유로 추정하죠. 선의 점유로 추정해요. 점유를 계속해온 걸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적법 추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 추정력이 나옵니다. 이 중에 이 적법 추정은 민법 200조에 있는데 이 200조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민법 200조 권리 적법 추정. 자,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취득한 걸로 추정한다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법 200조, 이 권리 적법 추정은 모든 물건 점유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산 점유에서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동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러면 권리 적법 추정이라는 이 내용은 부동산의 경우는 적용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부동산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동산에만 적용한다. 그러면 부동산은 어떻게 적용하죠? 부동산에서는 어디서 권리의 추정이 나오죠? 그래요. 부동산의 경우는 그래 등기의 추정력에서 나옵니다. 등기의 추정력에서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군가를 추정하겠죠. 여기에 등기부상의 등기 명의인이 이 사람이
권리가 인정된다라는 것이죠. 일단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는 점유의 추정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등기의 추정력에서 나온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교재는 429페이지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렇게 했거든요. 이 내용은 점유자는 자기가 물건을 점유할 권한이 있는 줄 알고 사용 수익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회복자가 나타났어요. 회복자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야,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회복자예요. 야, 점유자 너가 가지고 있는 물건 돌려줘. 이게 회복자예요. 그러면 이 회복자는 근거가 뭘까요? 자기한테 본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본권자겠죠. 야, 내 소유물을 왜 네가 점유하니? 내놔.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지상권자인데 왜 네 토지를 가지고 있어? 내 토지. 내가 지상권자, 내가 지배해야 되는데 왜 네가 점유해? 내놔. 이렇게 하는 거죠. 야, 그 건물은 내가 전세권자야. 왜 너가 점유해? 내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 내가 본권자인데 왜 너가 점유하세요? 돌려줘. 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을 회복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두 사람의 분쟁이 생기면 진짜 회복자의 본권이 인정되어 버리고 그럼 이 점유자는 본권이 없으니까 돌려줘야겠죠. 이랬을 때 이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생기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이 점유자가 그 점유물을 점유해 오면서 그 점유물로부터 발생한 과실, 열매 있죠, 열매. 과실을 먹었단 말이에요. 천연과실이든 법정과실이든 아니면 사용이익인 준과실이든 그럼 과실을 먹었단 말이에요. 점유자가. 그러면 과연 이 본권이 없는 점유자니까 점유자는 그 과실 전부 토해내야 되느냐? 돈으로 환산해서 아니면 가지고 있는 물건 과실을 다 돌려줘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회복자한테. 그죠? 그래서 이게 과실 취득의 문제, 열매요. 천연과실, 법정과실, 그리고 사용이익인 준과실까지요. 과실 취득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다툼에 대해서 정리해놨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이게는요. 선의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자. 이것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우리 민법상.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라고 했어요. 아예. 그럼 뭐예요? 선의 점유자가 뭐예요? 본권이 자기한테 없음에도 있다고 존재한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하겠죠. 잘못 믿은 사람이죠. 오신한 점유자예요. 이때 본권은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본권이 자기한테 없음에도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니다. 이러죠. 부당이득이 아니니까 반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과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장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민법이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있고 다만 이 선의 점유자는 우리 판례는요. 이 오신에 대해서 판례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당한 근거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 오신한 데 대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자, 과실. 그러면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 못하죠. 악의의 점유자와 같이 취급하는 폭력에 의한 점유자, 강폭. 강폭에 의한 점유자. 이 사람도 과실 취득 못해요. 또 은비에 의한 점유자. 이 사람도 선의 점유자 아니고 악의 점유자와 같이 취급해요. 그래서 과실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악의 점유자, 폭력에 의한 점유자,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 점유자가 당의 점유물을 멸실했거나 자기 부주의로 또는 자기 부주의로 훼손한 경우에
그때 회복자가 나타나서 야, 그게 내 물건인데 왜 너가 부수었어? 이렇게 되면 당연히요. 점유자는 부주의에 의해서 멸실 훼손했으니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거 아닙니까? 그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이때 점유자가 자기의 부주의로 자기의 귀체 사유로 당의 점유물을 멸실했거나 훼손한 경우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요. 당연히요. 원칙은 손해난 만큼 자기의 물건도 아닌데 부주의해서 부수었으니 전부 배상해야 되겠죠. 원칙은 손해난 전부를 회복자한테 배상해야 한다. 전부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요.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점유자가 말이죠. 어떤 점유자 하면 선의의 자주 점유자라고 한다면 선의 자주 점유라고 한다면 반환 범위를 전부 배상이 아니라 현존한 이익으로 배상하면 족하다라고 규정을 뒀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 예외가 대단히 중요하죠. 선의의 자주 점유자라고 한다면 현존 이익으로 배상하면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선의의 자주 점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여기에요. 선의의 자주 점유라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물로 스스로 잘못 믿고 점유한 사람이에요. 이게요. 자기에게 그 물건이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믿고 점유한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는 자기 소유물로 오신한 점유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기 물건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부수었고 자기 마음대로 막 고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변해시키고. 그렇게 한 선의의 점유자, 자주 점유자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익으로 자기가 돌려줄게 라고 하면 된다는 것이죠. 별도의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점유자가 자기의 귀체 사유로 멸실 훼손했을 때는 전부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점유자가 선의의 자주 점유자인 자기 소유물로 오인해서 점유한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익으로 돌려주면 된다. 배상하는 방법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점유자는 만약에 있죠. 당의 점유물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사용하면서 고치고 또 뭐 수리하고 뭐 아니면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비용을 좀 많이 투입해서 새롭게 개량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까지 잘 가치를 유지해왔고 또 가치를 더 높여놨다 이 말이야. 근데 느닷없이 회복자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그건 내 물건인데 왜 네가 가지고 있어 내놔 이렇게 하면 돌려줘야 되는 돌려줘야 돼. 왜? 자기가 물권자가 아니니까 점유자가. 그럼 돌려줄 때 내가 이제까지 따듬고 고치고 그 가치를 유지시키고 보존시키고 말이죠. 또 더 나아가서 가치를 증가시켜놨는데 돈을 들여가지고 근데 그 물건 돌려주려면 이 부당하잖아요. 회복자는 자기가 이제까지 손도 안 대고 가만히 있다가 말이죠. 가치 그대로 유지되어서 보존을 잘 시켜놨더니만은 그거 덜렁 가져가 버린다는 거야. 그 비용 다 누가 했어요? 점유자 다 비용 부담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점유자한테 지금까지 투입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문제가 생기죠. 비용 상환 청구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 이걸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여기에는 대원칙 이 점유자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비용 필요비든 유익비든 불문하고 전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점유자는 선악 불문한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점유자는 그 점유물에 투입한 필요비, 유익비. 자, 필요비는 당의 물건의 가치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유익비는 계량하기 위해서, 즉 가치를 증가시키고 계량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비용. 이 두 개 다를 모두 상환하라, 돌려달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네요. 선악 불문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한테 당의 물건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본권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점유했던, 알고 점유했던 관계없다는 거야. 당의 점유물에 투입한 비용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게 대전제예요. 선악 불문한 점유자는 필요비, 유익비 할 것 없이 모든 비용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되죠. 원칙을 알아두셔야 돼요. 원칙. 자, 이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자, 필요비를 분류해보면 필요비는 뭐예요? 보존하기 위해서 드리는 비용이라고 했죠. 자,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필요비는 크게 나누면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보통 필요비, 통상 필요비, 뭐 필요비를 줄여서 쓸게요. 또 특별 필요비, 특별한 상황이 존재해가지고 특별히 들어가는 필요비. 예를 들면 태풍이, 워낙 강력한 태풍이 와가지고 말이죠. 예컨대 기와집이었는데 그 기와집의 지붕이 태풍이 워낙 세게 오고 바람이 세게 불고 비가 오고 비바람 치다니까 이게 오래돼서 그 지붕이 이렇게 막 날아가 버렸다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래, 세관들을 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얼른 빨리 뭐예요? 지붕을 쳐야겠죠. 그래서 부랴부랴 새 지붕으로 싹 다 고쳤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특별 필요비죠. 그런데 만약에 벽지가 오래돼서 곧 교체했다든가 또 보일러가 오래돼서 교체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뭐예요?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죠? 통상 필요비 이래 되겠죠. 따라서 필요비에는요, 통상 필요비와 특별 필요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자, 이 중에 만약에 이 점유자가 당의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과실을 취득한 경우, 점유자가 이랬을까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자, 과실 열매 사용이익까지 포함해서 천연과실, 법정과실, 그리고 사용이익 이런 것들을 점유자가 실제로 취득했다는 거야. 그렇다면 뭐예요? 이 과실을 취득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자기가 지출한 거죠. 따라서 이럴 때는 통상, 보통 들어가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반환이죠, 반환. 상환이라는 건 돌려달라는 거죠.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또 이게 핵심이죠.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필요비는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왜요? 점유자가 자기가 과실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보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자기가 거기 살기 때문에 그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당의 회복자한테 내놔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죠. 이거는 언제나 돌려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 필요비는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통상 필요비. 요거요. 중요하네요. 그 다음에 유익비요. 유익비란 것은 당의 물건, 점유물의 가치를 계량, 증가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따라서 유익비를 상환 청구하려 그러면 반드시요, 증가액이 현존하고 있어야 돼.
증가된 이익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유입비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지출 금액하고 그 다음에 증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선택해야 되겠죠? 자, 선택해야 되는데 지출액과 증가액은 똑같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누가 해야 되냐? 자, 지출액을 줄 건지 받을 건지 증가액을 줄 건지 받을 건지 누가 선택하죠? 요것을 또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이 정해놨어요. 누가? 이래 물으니까 그래 이거는 그래요. 바로 회복자가 선택하도록 해놨어요. 회복자가 이걸 선택하든지 이걸 선택하든지는 회복자가 선택한다.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이 둘 중에서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론너입니다. 자, 유익비에서는 이거 조심하셔야겠네요. 이 부분. 자, 이러한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요, 당의 점유자가 이 비용을 받아낼 때까지 당의 목적물을 뭐 할 수 있다? 그래, 유치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유치권을 배울 때 비용 상환 청구권에 기해서 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따라서 점유자는 비용을 다 받아낼 때까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죠?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다만 여기에 유익비는요, 금액이 대체로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익비에 한해서는 회복자가 법원에 청구해서 유예기간, 상당한 기간의 유예기간을 허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유예기간을 정해줄 수 있어요. 정해주면 이 유익비는 그 정해진 기간이 되어야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래 되겠죠? 그러나 필요비는 그렇지 않다. 그죠? 필요비는 지금 당장 내놔 하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다. 자, 이렇게 해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 내용들을 정리했는데 요 지금 내용 요 네 가지요. 요 세 가지죠. 과실 취득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비용 상환 청구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여기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그리고 교과서를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요 내용을 여러분 들었으니까 교과서를 하나하나 또 읽어보는 겁니다. 아, 이런 의미구나 하고요. 그렇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32페이지에 가면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죠. 이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것은 점유권이 침해당했을 때 그 점유자가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침해자에 대해서 반환해라, 제거해라, 예방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이때요, 당연히 점유권자가요, 현재의 점유자가 침해당했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점유자, 침해당한 점유자일 것, 그리고 상대방은 현재 침해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당사자는 행사를 한번 볼까요? 모습은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라는 이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있죠. 행사는 주체는 당연히 현재의 침해당한 점유자이겠죠.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불문합니다. 2번 누구한테 해야 되냐? 자, 여기는 우리 민법에 정해놨어요. 침탈자, 즉 현재의 침해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현재 침해 지배자 또는 염려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일 때요. 예방할 때는 이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하겠죠. 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법상으로 보면요, 반환 청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 그렇죠? 야, 점유물 왜 네 가지고 있니? 내가 점유권자 돌려줘! 라고 하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요, 반드시 침탈이 존재해야 됩니다. 침탈을 당했을 것.
침탈. 침탈을 당했을 때만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침탈. 침탈이 뭐냐? 의사의 반환에 빼앗긴 거죠. 따라서 절취강치입니다. 절취나 강취당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기당한 경우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강박을 당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횡령을 당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침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못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대방은 누구한테 해야 되냐 하면 침탈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침탈자한테 하는 거고요. 만약에 침탈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그의 포괄 승계인한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로부터 침탈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알면서 그것을 승계받았다. 악의의 특별 승계인이라면 상대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침탈자 포괄 승계인 아니면 악의의 특별 승계인일 때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의의 특별 승계는 안 돼요. 침탈물임을 알면서 승계받은 이 사람한테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반환 청구권은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1년 내. 1년 내라는 것은 제척기간인데요. 이것을 우리 판례는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이다. 라는 거예요. 소장을 내라. 이 말이죠. 요 1년 내에.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 범위 안에서만 점유물 반환 청구를 허용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204조의 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204조. 자, 이 내용을 반드시 여기 있는 단어들을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틀리게 만들기도 하고 요걸 판단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요. 물론 반환 청구할 때는요. 반환 청구는 이런 사람들한테 하고 요 침탈자한테는 손해배상 청구권도 할 수 있겠죠.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은 당연히요. 여기 특별승인한테는 못합니다. 침탈자한테는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포괄승인한테도 상속인이라면 가능하죠. 상속받은 사람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권의 청구권이 아니고요. 이거는 뭐예요? 채권의 청구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상대방은 고의 또는 과실로 점유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요. 반환 청구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죠. 함께 할 수 있다 해서 이것을 밋이라고 돼 있죠. 우리 민법에는. 그죠? 밋. 이 밋이란 말이 점유물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밋이라는 의미가 함께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정리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회수와 본권회수예요. 이 점유회수와 본권회수는 점유권과 본권 관계가요. 별개의 소송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점유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하고 본권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 하고 이거는 별개란 거예요. 별개. 서로. 별개니까 영향이 없죠. 영향을 안 미친다 이 말이죠. 별개. 그러니까 각각 독자적으로 재판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점유의소에서 본권을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되겠죠. 또 본권의소에서 점유를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별개다 이런 이야기죠. 소용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자력구제. 자력구제권이 있는데 자력구제권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력으로 방해를 하는 거죠. 누군가가 침해에 들어오면 스스로 방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력으로
누가 빼앗아 가면, 침탈해 가면 자력으로 탈환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력구제권은 점유자한테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력구제권은. 그런데 이게 간접 점유자는 안 된다 했어요. 이에 반해서 점유보조자는 인정하자 그랬습니다. 이렇게. 간접 점유자는 안 돼. 이 사람은 자력구제권 허용 안 해. 그러나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있는 점유자 아닌 사람이 뭐냐? 점유보조자입니다. 그래서 직접 점유자를 의미한다. 이게 나오죠? 의미가 직접 점유자를 말한다. 자, 이때요. 자력 탈환권 특히요. 이 탈환권은 시간적, 장소적 범위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즉시 탈환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또 추적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 하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그리고 장소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 이게 탈환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자력 탈환권 점유자한테 인정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러나 간접 점유자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냅니다. 모든 점유자에게 자력구제권 인정한다 하면 틀렸죠.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자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점유권이 다 끝났어요. 우리 민법의 마지막 점유 규정이에요. 210조에서 준점유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준점유란 것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고 있으면 그 행사하는 모습에 대해서 마치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주자. 이걸 준점유라 그래요.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것. 예금 통장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예금 통장과 그 예금 통장에 찍혀 있는 인장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 사람이 예금 채권을 지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자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준점유라 그래요. 그죠? 따라서 사실상 행사 권리에 관한 이야기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점유권에 관한 내용을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소유권이네요. 자, 소유권 또 준비하도록 하십시다. 수고했습니다.